안녕하세요. 경영플러스 알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생산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한 데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생산 운영 관리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산 관리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경영학 전공 과목들의 강의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실 분은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목이나 역사나 발전 과정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재미없으면서도 꼭 해야 하는 학습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산 운영 관리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류의 생활 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꾼 세 가지 혁명이라고 한다면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화 혁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농업혁명이 있기 이전까지 인간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자원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수렵사회에서 살았습니다. 그 이후 점진적으로 농업혁명이 진행되면서 한 곳에 정착해 생활하기 시작했고 농사를 지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이나 어업과 같은 1차 산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각자 필요한 것을 직접 재배하고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자급자족 생활을 했습니다. 일부 공업의 형태는 간의 수공업의 형태였고 생산 기술의 수준도 매우 낮았습니다. 현대 기업에서 요구되는 생산 조직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좁은 장소에서 농기구나 신발 등을 만드는 소수의 기술자들에 의해 생산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주문한 제품을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직접 만들어서 팔면서 경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문 생산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제품의 형태는 전부 조금씩 달랐고 대부분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공정에 투입되어 생산 활동을 했습니다. 생산 운영 관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시기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대략 이 농업사회에서의 생산 방식은 현대적인 생산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시기에 본격적인 생산관리 활동이 시작되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 이후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은 근대적 의미의 생산 운영 관리가 시작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산업혁명 시기에는 주로 소규모 공장 시설을 중심으로 공장 관리의 개념이 발전했습니다. 즉 수공업 중심의 시대에서 기계공업 시대로 전환되면서 공장제 공업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산업혁명은 인간이 체험한 가장 중요한 혁명 중의 하나로서 인간의 문명을 획기적으로 개혁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의 동력이 되었던 기술은 바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입니다. 제임스 와트는 1764년에 증기의 힘을 이용해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증기기관을 발명했습니다. 이 증기기관은 그 이후 목화실을 짜내기 위한 공장에 도입되었고 주물 공장을 비롯하여 그 외 많은 공장들이 증기기관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1776년에 출간된 국부론은 분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지적하면서 생산 경제학 발전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국부론은 애덤 스미스에 의해 발표되었죠. 이 책에서 제시한 분업이란 어떤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제품을 만드는 데 수행되는 과업을 여러 개의 세부적인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수행하는 개념입니다. 그 이전 시대의 모든 공정을 소수의 사람이 진행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생산 방식인 것입니다. 이 분업 생산을 통해 전문화와 단순화라는 중요한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실제 제조 현장에서 일라이 휘트니에 의해 호환성 부품의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일라이 휘트니는 목화실을 분리하는 기계인 조면기를 처음 개발한 사람으로서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미국 육군에 머스킷 총을 납품하면서 호환성 부품의 중요성을 발견했습니다. 즉 각 부품이 호환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 기업의 표준화라는 개념을 제시하게 되었고 이 표준화의 개념은 앞서 국부론에서 도출된 전문화, 단순화와 더불어 3S라고 불립니다. 이 3S는 근대 산업혁명을 통해 인간이 깨닫게 된 중요한 세 가지 개념입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생산 현장에서는 공장 관리라는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찰스 베비지는 관리의 개념과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당시 관리라는 개념은 상당히 진보된 개념이었습니다. 베비지는 애덤 스미스의 이론대로 공장에서 분업만 하면 생산성이 자동으로 향상된다는 것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으로 제조 현장을 방문하였고 여러 실험과 연구를 통해 숙련 제한의 원칙을 도출했습니다. 즉 분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도가 적은 많은 공정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조직 형태를 라인과 스텝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찰스 베비지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교수로 있으면서 주로 분석적인 계산을 하기 위한 기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프로그램이 가능한 컴퓨터 개념의 시초이자 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하죠. 당시 베비지의 꿈은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그의 연구는 후에 컴퓨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예산과 기술의 부족으로 완성되지 못한 베비지의 기계식 계산기의 일부는 런던 과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찰스 베비지의 업적에 대해서는 이 책 토니바퀴 컴퓨터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근대적 의미의 생산 운영 관리는 영국에서 출발했지만 기업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영국 국내 시장이 협소하여 기술의 발달과 대규모의 기계화가 늦어졌습니다. 그 이후 실제 생산 운영 관리의 발전은 미국에서 프레데릭 테일러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또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은 과학적 관리법의 등장입니다. 프레데릭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과업을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조직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방법으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바로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시초로 현대적 의미의 생산 운영 관리가 발전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레데릭 테일러는 미국에서 태어나 하버드 대학교 법대에 진학했으나 학업을 중단하고 생산 현장에 취업했습니다. 미드베일 철강 회사를 비롯하여 여러 생산 현장에서 말단 작업공부터 시작하여 공장 관리자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작업과 공장 관리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테일러가 제시한 과학적 관리법은 작업을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하고 분석하여 최선의 작업을 파악하고 표준화시킨 다음 모든 작업자들에게 훈련시켜 작업자들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1911년에 과학적 관리의 원칙을 출간하였는데 국내에도 이렇게 번역서가 출간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적 관리법에서는 기획부 제도, 직능별 직장 제도, 작업 지도표 제도, 차별적 성과급 제도를 제시했습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경영학개론 과목에서 학습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채널의 경영학개론 강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미드베일 철강 회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헨리 간트는 프레데릭 테일러와는 달리 작업자들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했고 경제적 보상 이외의 다른 동기부여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작업 계획과 실제 업적을 비교할 수 있는 간트 도표를 고안했습니다. 이 간트 도표는 지금도 기업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헨리 포드의 이동 조리법에 의해 그 활용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즉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대량 생산의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포드는 자동차 생산에 대량 생산 방식을 도입하면서 생산성을 상당히 향상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생산 혁신으로서 조립 라인이라는 새로운 생산 방식을 탄생시켰습니다. 포드의 이동 조리법은 컨베이어 벨트와 생산의 표준을 주축으로 한 것으로 조립 라인을 구성하는 컨베이어와 작업자의 동시 작업을 기계적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조립 라인은 작업자들의 이동을 제거하여 작업자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조립을 하게 했습니다. 다만 이 테일러와 포드의 고전적 경영 이론들은 인간을 기계의 한 부품으로 예속시킨 관점을 유지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엘튼 메이오는 과학적 관리법을 기반으로 최상의 작업 조건을 연구하기 위해 웨스턴 일렉트릭의 호손 공장에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내용도 경영학개론 과목에서 좀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실험을 통해 외부적인 작업 환경보다는 작업자들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이 생산성 향상에 좀 더 많이 기여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인간관계론인 것입니다. 인간관계론 이후에 경영학의 역사는 경영학 개론이나 다른 과목에서 추가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모습은 1950년대에 등장했습니다. 당시 컴퓨터는 부피가 상당히 크고 성능도 그리 좋지 않았지만 발전을 거듭하면서 그 처리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컴퓨터의 급속한 발전과 기술 개발로 인해 사무 자동화뿐만 아니라 공장 자동화의 개념도 더욱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FMS나 CIM, CAD/CAM 소프트웨어들은 공장 자동화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1970년대에는 생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컴퓨터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자재 소요 계획, 즉 MRP의 개념이 생산 계획과 통제를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기법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기업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면서 전사적 종합정보 시스템의 개념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MRP에서 범위가 확장된 ERP를 비롯하여 CRM, SCM, KMS 등이 당시 중요하게 제시된 시스템들입니다. 생산 운영 관리 측면에서 SCM은 특히 물류 분야에서 구매, 생산, 수송, 유통의 관리를 결합하여 생산 관리의 통합을 이룬 혁신적 방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품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TQM이나 식스시그마 기법이 많은 기업들에 의해 생산 현장에 채택되었습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상업화되면서 실제 제조 현장에서도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빅데이터 분석 등의 고도 첨단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산 운영 관리 강의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내용은 생산 운영 관리의 관리 과정에 대해 과거 농업사회 이전의 시대부터 최근까지의 변화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생산관리 강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계속 정보를 받아보실 분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